안녕하세요. 공원처럼 편안함을 드리는 파크 과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준호입니다. 최근에 제주도로 골다공증 관련한 학술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제주도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이런 것도 다 좋았지만 무엇보다 골다공증 관련한 학술회 내용들이 되게 알차고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골다공증 관련해서 한 번쯤은 가져봤을 법한 그런 의문점을 싹 해결해 드릴 수 있는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골다공증을 치료하여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골다공증,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골다공증은 아니고 골다공증입니다. 혹시 곰탕을 끓일 때 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뼈 안에는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 몸의 뼈는 매일 생성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린 모양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거나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되면 생성되는 양보다 흡수되는 양이 더 증가하게 돼서 이런 구멍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작은 구멍들이 합쳐지게 돼서 실질적인 뼈의 양, 즉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뼈의 단단하기도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이렇게 빈 구멍들이 많아지고 톡 가볍게 쳐도 부러질 만한 약한 뼈가 되는 상태를 골다공증이라 합니다. 골다공증, 완치가 가능할까요? 골다공증의 완치. 골다공증은 실제로 완치보다는 관리하는 병에 가깝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요. 떨어진 골밀도 수치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정상 수치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증가할수록 노화가 진행되며 뼈는 자연스레 골다공증이 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 수치에 도달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잡고 그 건강한 상태를 평생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치료가 중요할까요? 실제로 환자분들께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매년 골밀도 검사를 받고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3분의 1은 바쁜데 꼭 그래야 되나요? 3분의 1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못할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3분의 1은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안 오십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의 치료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60대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은 침묵의 병입니다.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신호가 없죠. 하지만 고관절이나 척추가 한번 부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수술을 하고 뼈를 붙이더라도 고령 환자의 경우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의 사망률이 20%에 육박합니다. 이는 거의 암과 비슷한 수치죠. 따라서 골다공증 치료의 목표는 당장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골절을 막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안 아픈가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누워만 계시면 5분 안에 딱 끝나는 DEXA라고 해서 DEXA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법 검사를 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이 DEXA 골밀도 검사를 할 경우에 척추와 고관절 모두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 척추는 건강한데 고관절 뼈는 골다공증이 심해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또 있고 반대로 고관절 뼈는 매우 건강한데 척추뼈가 골밀도가 낮아 즉 골다공증이 심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에서 각각 검사를 하게 된다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골밀도 검사 시에는 척추와 고관절 모두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골밀도 검사 시에 척추, 고관절 모두 검사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검사 받으셔도 됩니다. 골밀도 검사지는 어떻게 보는 걸까요?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네, 그럼 저희 병원의 검사 결과지를 한번 볼게요.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지는 척추, 그리고 고관절 이렇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척추와 고관절 각각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부분이 있죠. 저는 환자분들께 알기 쉽게 신호등이라 생각하라 말씀드립니다. 이런 색깔은 골밀도 검사 이후 나오는 T 점수를 통해 결정되는데 보시면 그 경계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입니다. 초록불, 즉 초록색 영역은 건강한 뼈가 튼튼한 정상 상태이고 노란불, 즉 노란색 영역은 주의가 필요한 골감소증이라 하여 골다공증까지는 아니나 정상보다 뼈가 조금 더 약한 상태. 그리고 빨간불, 즉 빨간색 영역은 치료가 필요한 골다공증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골다공증은 실제로 나라에서 하는 국가검진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꼭 받아보시고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판독지를 보시고 나서 내 뼈 상태가 이렇구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파악했을 때 내 골밀도가 빨간색에 점이 찍힌다 한다면 꼭 정형외과나 내과를 방문하시어 그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골다공증 약 참 많죠. 누구는 1년에 한 번 주사 맞는 것도 있고 매일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매일 주사 맞는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주사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약들을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막는 골 흡수 억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수맙 주사 등이 있고, 둘째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주는 골 형성 촉진제, 테리파라타이드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일 먹는 약부터 마시는 물약,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 등 다양한 약제들이 나와서 실제로 골다공증 치료하는데 겪는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종류가 많은 만큼 환자분들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약제가 다르기 때문에 꼭 진료 이후 적절한 약물로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 시에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골다공증 치료 시에 유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에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치료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골다공증 치료를 오래 하다 보면 턱뼈가 녹아서 없어지는 턱뼈의 괴사나 정상적인 뼈가 이상하게 바뀌어서 갑자기 골절이 발생하는 비전형적 골절이 생긴다는 부작용 혹시 들어보셨나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발생 확률은 1만 명당 1명에서 3명 정도로 빈도는 굉장히 드뭅니다. 우선 atypical fracture라고 해서 비전형 골절은 여러 가지 골다공증 약물 중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종류의 약물을 3년에서 5년 이상 쓰면 희박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골절입니다. 전조 증상, 즉 골절이 부러지기 전에 증상으로 허벅지 부위의 통증이 걷기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3년에서 5년 이상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골다공증 약물을 사용했고 내 허벅지가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비전형 골절이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꼭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휴직이라고 해서
약을 쓰지 않고 잠깐 쉬어가는 기간만 가진다면 이 비전형 골절이라는 부작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시고 아프시면 병원 찾아가서 약물만 멈춰줘도 해결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유명한 부작용인 턱관절 괴사 역시 일반적인 충치나 스케일링 같은 치료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드물게 발치나 임플란트와 같은 보다 더 공격적이고 침습적인 치과 치료의 경우에서만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게 보고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역시도 치과 치료 전에 골다공증 약물을 6개월 정도 잠시 중단하기만 한다면 거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치료의 부작용들은 이렇게 미리 약물을 끊거나 대비를 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골다공증 치료의 부작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의할 점인데요. 골다공증 치료는 절대로 임의 중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골다공증 치료 중에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 임의로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골다공증 치료하기 전 상태보다 뼈가 더 급격히 나빠지게 되는 반동 현상,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골절 위험도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치료를 절대 혼자 판단하여 중단하지 마세요. 만약 내가 시간이 안 되거나 골다공증 치료가 너무 장기간이고 힘들다, 병원 자주 올 수도 없다 해가지고 중단하고 싶을 경우에는 주치의랑 상의하여 한 방에 끊는 것이 아닌 약제 변경이나 용법 전환을 통해서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장기전입니다. 매년 검사해야 되니까 이게 귀찮아서 혹은 한 번에 드는 비용이 비싸서 혹은 골다공증 치료의 부작용이 무서워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수술하는 의사로서 그리고 제가 직접 골절을 당해본 의사로서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골절이 발생하면 통증도 통증이지만 너무 힘들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령의 경우에는 암 환자 못지않게 사망률이 높을 정도로 실제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진료 및 적절한 약제 처방을 통해서 뼈 건강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오랜 기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뼈 건강을 위해 이 파크 과장이 앞으로도 쭉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혹시 골다공증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있으시다거나 내 상황에서 어떤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증 없는 일상을 위해 통증 팍팍 파크 과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다공증 완치가 가능할까요? 골다공증이 아니죠. 보고 있어.